안녕하세요. 포토드로입니다. 오늘은 수원 화성에서 적외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원 화성 방화수리종, 지금 앞에 연에 있는 것은 영등입니다. 여기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적외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흰색 부분은 적외선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촬영을 하면 아무런 설정 없이 촬영을 하면 이렇게 붉게 촬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로 보면 이렇게 붉게 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적외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의 방화수류종, 수원 화성이죠. 방화수류종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SLR 카메라는 이 적외선이 있는데 적외선이 촬영되느냐? 촬영되지 않습니다. 적외선 차단 필터가 카메라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만 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외선 촬영을 하려면 적외선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외선 필터, 적외선이 통과되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가시광선이 여기에서 빨주노초 파란보죠. 있다면 이 붉은색 약간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적색 밖외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적외선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필터를 구입을 해도 됩니다. 필터를 구입을 해서 카메라 앞에, 렌즈 앞에 장착하고 촬영해도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필터를 몇을 구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720을 사느냐, 보통 보면 670인가, 680인가 있을 겁니다. 하고, 720. 대부분 보면 720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진이 틀리게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적외선 필터를 구입하지 마시고 자기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외선 촬영을 하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붉게. 물론 색온도를 조정해서 설정해서 촬영을 하면 흑백으로 보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이것은 로우 파일로 촬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됩니다. 수정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면 보일 때도 이렇게 붉게 보입니다. 붉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외선 촬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SLR 카메라인 경우에 앞에 필터를 구입해서 달면 됩니다. 앞에 구입해서 달면 돼요. 구입해 달면 되는데 이 필터가 약 한 13스텝 가까이 나옵니다. 13스텝. 그러니까 ND 필터로 보면 이게 아주 장노출이 되는 거죠. 아주 장노출이 됩니다. 8에 250 정도 노출이 나오는 날 적외선 필터를 렌즈 앞에 달고 촬영을 하면 약 한 8에 30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각대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일반 카메라 칼라 촬영이죠. 가시광선도 촬영을 할 수 있고 적외선 필터를 앞에 설치하고 적외선도 촬영할 수 있고 두 가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불편한 점은 적외선 촬영하려면 삼각대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13스텝 노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개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조.
개조를 하지 않으면 렌즈 앞에 적외선 힐터를 꽂고 촬영을 하면 13스텝 언더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데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하는 데는 요즘은 대부분 사설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조를 하면 이 카메라 내에 적외선이 촬영되지 않도록 차단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필터를 빼내고 이 적외선 필터를 넣는 겁니다. 적외선 차단 필터를 빼고 적외선 필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하고 외부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출은 어떠냐면, 노출은 제가 봐서는 약 한 스텝 반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텝 반 정도 떨어지는데 ISO 감도를 200으로 올리면 한 스텝 되니까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초점이 문제입니다. 적외선 초점 맞추는 범위하고 우리 DSLR 칼라죠. RGB 칼라 촬영되는 초점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초점 맞추는 위치가 틀려요. 적외선이 약간 근거리에서 초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를 하지 않으면 사진이 흐린 사진이 나옵니다. 개조를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안 되겠죠. 무한대 초점 맞추고 근거리로 살짝 당기고 한 0.25%라고 합니다. 살짝 당기고 조리개를 10일 놓고 촬영을 하면 거의 뭐 핀이 맞아 나옵니다. 그러나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하면 어떠냐? 개조를 하면 뷰파인더 있죠. 여기 뷰파인더하고 모니터하고 초점 맞추는 위치가 틀립니다. 개조를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왜 틀리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조를 하지 않으면 뷰파인더나 모니터나 여기 보고 맞추나 여기 보고 맞추나 초점 맞추는 게 위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적외선으로 개조를 했다면 뷰파인더랑 모니터랑 틀립니다. 즉 뷰파인더는 적외선을 통과되지 않는 빛이고 이 모니터는 적외선을 통과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고 초점 맞추면 초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죠, 100%. 그러나 뷰파인더는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초점이 틀립니다. 적외선 개조가 됐으면. 적외선이 개조가 됐다면 반드시 모니터를 보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적외선 촬영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흐린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이유는 초점 맞춘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조가 됐다면 파인더를 보지 마시고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조를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반 촬영을 못하는 거고 장점은 적외선 카메라지만 촬영하기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냥 일반 촬영하듯이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 모니터 보고 초점도 그러면 100% 들어옵니다. 100%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조를 하지 않을 시에는 노출이 13스텝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장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터도 구입을 해야 되죠. 필터도 꽤 비쌉니다. 이 필터 구입하는 돈이나 개조하는 비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개조를 하셨을 경우에 이미지 센서 앞에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면 청소가 안 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청소가 간단하게 안 됩니다. 카메라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청소비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를 하신 분들은 먼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서 흑백으로 전환했는 겁니다. 흑백. 그러니까 녹색이 많은 부분은 흰색으로 나오고
하늘은 검게 나오고 녹색이 많은 부분을 찍으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꼭 겨울의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적외선 사진으로 촬영을 할 때 색온도를 조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색온도를 어떻게 조정하냐? 색온도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꼭 맞춰야 되냐? 꼭 안 맞춰도 됩니다. 우선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외선 사진을 보면 이렇게 푸른 사진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연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도 연출하겠죠. 흑백으로 간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푸르게 연출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진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포토샵의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 있죠? 조정. 채널 믹서에 가서 레드 채널을 제로. 이렇게 블루를 100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 채널에서 레드 100, 블루 제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른 사진이 나옵니다. 이 반대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에서 색상이 반대로 가는 거죠. 색상이.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이것은 제가 DPP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여기 방화수류정 용정이 넓어서 파노라마로 촬영했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로 촬영했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파노라마로 촬영했는 겁니다. 파노라마로 촬영을 했는 것이고, 이것은 색온도를 잡아서 촬영했는 것이고, 아래 붉은 것은 그냥 촬영했는 겁니다. 색온도를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노라마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붙여보겠습니다. 붙이자면 포토샵에서 이제 붙여야 되겠죠. 파노라마로 붙이자면,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에 가서 포토모지 있죠. 포토모지로 갑니다. 포토모지에 갔다면 여기서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서 폴더를 찾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았죠. 1713부터 1719까지 OK를 하면 됩니다. OK.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OK를 하면 됩니다. 파노라마로 촬영했을 경우에 저는 여기 취소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여기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어 메뉴를 선택하고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영문 이걸 하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사진을 푸르게 만든다 그랬죠. 푸르게 만들려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스트에 가서 채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채널 믹서 있죠. 여기 채널 믹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채널 믹서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레드죠. 여기 레드 채널입니다. 레드에서 레드는 제로, 레드가 지금 100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 그 다음에 블루를 100으로 갑니다. 여기서 100. 그리고 다시 레드 있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블루가 선택됩니다. 블루 선택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블루에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레드를 100으로 가고 블루를 제로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블루를 제로. 로 가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 사진이 이렇게 푸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DPP를 잠깐 불러오겠습니다. DPP를 불러오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사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DTP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붉은 사진을 해보겠습니다. 붉은 사진. 붉은 사진이 적외선 태양광 켈빈도로 촬영합니다. 켈빈도는 태양광 모드로 선택을 하고, 보기에 갑니다. 보기에 가서 이미지 창에 갑니다. 여기서 보기에 갔죠, 그죠? 보기에서 이미지 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태양광으로 되어 있죠. 태양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붉게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을 클릭을 하고 맨 아래 클릭 하이트 밸런스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이런 사진으로 바뀝니다. 이게 말은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보정을 하는 거죠. 물론 포토샵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하고 태양광을 하면 붉게 된다겠죠? 이제 붉게 됩니다. 붉게 되는데 태양광 여기 화이트 밸런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 클릭 하이트 밸런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사진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으면 황색 계열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빼주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쯤에서 빼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청색 만드는데 도움이 훨씬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하려면 이 수치 가지고 하면 미세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미세 조정이 안 되는데 여기서 삼각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하면 말 그대로 저장 눌리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이제 뭐 어떻게 저장을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붉은 사진을 이렇게 색온도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붉은 사진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푸른색으로 바꾸기도 좋겠죠. 이렇게 푸른색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을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래 할 때 이 수치는 항색 계열에서 청색 계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항색 계열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항색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청색이 진해지냐 안 진해지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색을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두지 마시고 여기서 섀도로 들어가서 섀도를 좀 낮춰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죠. 클릭을 한 다음에 섀도를 나오면 여기 섀도를 낮추면 섀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래 되면 흑백이 되겠죠. 섀도를 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 색상 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적외선 화이트 밸런스를 잡지 않고 DPP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컨버팅 하는 방법하고 이 카메라를 개조를 하느냐 개조를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적외선 사진 촬영 개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외선을 개조해서 다시 복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복구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적외선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러면 보고 카메라로 개조를 하고 아니면 좀 싼 카메라로 일단은 개조를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 개조를 하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적외선 사진 촬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